엘렉트라 발표할 국민대학교 김차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언어 모델들은 앞 단어들을 참조를 해서 이 다음에 나올 단어가 어떤 것인지 예측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색다른 학습 방법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일으킨 게 버트가 나왔습니다. 버트는 MLM을 사용을 했는데, 이 앞에 나온 단어로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중간 단어를 안 보이게 마스킹한 뒤에 전체 문장에서 해당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인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MLM으로 하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MLM은 기존의 언어 모델들과는 다르게 양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했지만 단점 또한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학습 시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점으로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 한 문장을 집어넣게 되면 그중에서 마스크를 어, 몇 퍼센트만 씌우게 되고, 이 전체 토큰 중에서 몇 퍼센트에 대해서만 로스가 발생해서 이 하나의 이 샘플에 대해서 고작 15%만 학습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시 많은 비용이 들어갔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학습 때는 마스크 토큰을 모델이 참고해서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마스크 토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엘렉트라는 Replaced Token Detection이라는 새로운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제안했습니다. 이 RTD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MLM처럼 마스킹된 예시를 보고 제너레이터가 단어를 생성해내면 전체 예시를 보고 어떤 게 제너레이터가 만든 것이고 어떤 게 실제 단어였는지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이 맞추게끔 학습하는 사전학습 방법입니다. 이 엘렉트라의 효율성과 성능은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적은 계산량일 때 성능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했을 때, 뭐 모델 크기나 데이터, 그리고 계산량 등 동일한 조건으로 비교를 했을 때 모든 학습 과정에서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엘렉트라 스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GPU로 4일 만에 학습이 가능한데 성능도 높고 여기 있는 버트 라지 대비해서 파라미터 수나 계산량이 눈에 띄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RTD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선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한데요. 마스킹된 입력을 보고 마스킹된 단어를 예측하는 제너레이터,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떤 것이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단어인지 학습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각 단어는 하나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풋 토큰을 문맥적 의미를 담은 벡터 레프레젠테이션 시퀀스로 매핑합니다. 각각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G는 주어진 위치 T에 대해서 어떤 토큰 X를 생성할 확률을 예측합니다. 제너레이터는 MLM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학습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인풋 X가 주어질 때 랜덤한 위치들을 마스킹하고 이 마스킹된 토큰들은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가 됩니다. 이때 마스킹된 토큰들에 대해서 원래 어떤 토큰이었을지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이 최종적으로 이제 제너레이터는 위 오른쪽 수식과 같은 MLM 로스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 D는 입력 토큰 시퀀스에 대해서 각 토큰이 원래 있던 단어인지 아니면 제너레이터로부터 생성된 단어인지 이진 분류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아래 수식과 같은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학습 방법입니다. 결국 엘렉트라의 로스 함수는 대용량 코퍼스에 대해서 제너레이터 로스와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의 합을 최소화하도록 학습합니다.
이 사전 학습이 끝나면 우린 제너레이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라는 실험 부분에서 웨이트 쉐어링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웨이트 쉐어링 기법은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모두 트랜스포머 인코더 구조라서 이 두 네트워크의 가중치를 공유해서 학습하는 이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어, 웨이트 쉐어링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동일한 구조의 두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인베딩 가중치만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이 네트워크의 모든 가중치를 공유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이때 각 웨이트 쉐어링 W가 빠졌네요. 웨이트 쉐어링 세팅에 대해서 500K 스텝만큼 학습을 시키고 글루로 성능을 평가했을 때 실제로 가중치를 아예 공유하지 않고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켰을 때는 83.5, 그리고 인베딩 가중치만 공유했을 때는 84.3, 그리고 모든 가중치를 공유했을 때는 84.4라는 정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둘 다 높긴 하지만 어, 모든 가중치를 공유했을 때가 가장 높은데 이 모든 가중치를 공유를 하려면 네트워크의 구조가 둘 다 똑같아야 한다. 두 네트워크의 크기가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이런 단점이자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너레이터 말고 디스크리미네이터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제너레이터와 크기를 동일하게 하면 학습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려면 엑스트라 엘렉트라를 학습하기 위해서 버트와 같은 일반 MLM 모델에 비해서 거의 두 배의 계산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논문에서 실험을 한 결과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보다 제너레이터를 조금 더 디스크리미네이터보다 조금 더 작게 만들어야 성능이 좋았다는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크기 대비 4분의 1에서 2분의 1 크기의 제너레이터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은 학습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작은 모델 또한 성능이 높은지 아니면 큰 모델이면 어떨지 실험한 결과인데요. 엘렉트라는 사전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하나의 GPU에도 빠르게 학습이 가능한 작은 모델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엘렉트라 스몰은 동일한 계산량을 가진 버트 스몰보다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훨씬 더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 GPT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형 모델은 오른쪽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엘렉트라 라지의 경우 로버타 라지와 엑셀넷 라지보다 약 4분의 1 수준의 계산량만으로도 글루, 스쿼드 등의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 벤치마크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엘렉트라의 핵심은 랭귀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위한 새로운 셀프 슈퍼바이스드 학습 과제인 리플레이스드 토큰 디텍션 RTD를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엘렉트라의 핵심 아이디어는 작은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문장에서 일부 토큰을 예측해서 대체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고품질의 네거티브 샘플을 이용을 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 토큰과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토큰을 구분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마스킹 기반의 학습보다 계산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며 실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에서도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참고한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